안녕하세요. 김용갑의 경제봉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방금 중국 국가부도 위기, IMF 한국 확산 긴급 발령, 중국이 주요 첨단 산업에서 3년째 한국을 제친 상황이지만 부동산 몰락과 지방정부와 금융이 디폴트를 맞으면서 경제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이미 반도체 일부를 제외한 배터리와 바이오, AI 등 첨단 시장에서 미국과 치열한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다발적으로 경제 문제가 터지고 있고 정치 불안에 투자 매력의 상실, 여기에 미국의 관세 폭탄과 해외 자본이 이탈하면서 내수와 수출 모두 위험한 상황입니다. 중국의 경제 위기는 우리나라에게는 위기이자 최대 호재입니다. 유료 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매수 타임인가 입지를 전합니다. 제 말을 전해 주십시오. 자, 방금 중국 국가부도 위기, IMF 한국 확산 긴급발. 중국이 IMF. 자, 선언할까요? 공산주의인데. 자, 시진핑의 중국 어떻게 될까요? 여기 보세요. 자, 별표를 치겠습니다. 중국 첨단 산업 수출 경쟁력 3년째 한국을 앞서. 자, 불과 1년도 안 됐어요. 그때만 해도 중국은 후진국, 중국은 무섭게 쫓아오지만 아직은 기술이 우리나라가 좋아. 많이 들었죠.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이제 중국은 정말 제 개인적 생각으로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우리나라가 먹고 살 일이 끔찍해지는 상황이에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 근데 너무 기술을 많이 팔아먹은 것도 있어요. 보시에요. 자, 첨단 산업 한미중 경쟁 양상,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세 군데로만 나눠보자고.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첨단 산업이 많아요. 자, 한국 핵심 장비 조달. 중국이 이제 자급 점점점 증가하고 있죠.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종합적으로는 우위입니다. 우위인데 그 안심할 단계가 전혀 아니에요. 계속 기술 빼돌리다가 지금 이번에도 잡히고 그랬잖아요. 미국 원천 기술을 보유해서 미국이 상당히 유리한 입장인데 중국을 철저하게 배제하는 전략을 쓸 거예요. 써왔고 트럼프는 더 심할 겁니다. 중국 경쟁력 미비, 원자재 무기화, 결국 원자재를 무기화하면서 기술을 습득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 배터리는 또 상황이 달라요. 한국, 중국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들이 꽤 있고 전구체, 양극재, 중국이 지금 급증하면서 중국이 상당히 우위를 점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 공급망 블록화를 형성하고 IF, EF, 공급망 동맹을 지금 맺고 있어요. 중국, 글로벌 공급망 경쟁 우위를 바탕으로 해외에 투자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바이오도 지금 중국이 밀리지 않아요. 앞서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 한국, 대중국 투자, 기술 좁혀지면서 중국에 의존하는 구조 쪽으로 지금 분야가 하나씩 늘고 있어요. 미국, 원료 의약품 무존, 의약품 제조 육성 강화. 중국은 소재, 핵심 광물 이런 부분에서 경쟁 우위입니다. 미국과 아주 치열한 경쟁. 품목은 좀씩 이제 다르지만 AI라든가 기타 많아요. 자, 이처럼 현재 한국, 미국, 중국은 서로 치열한 경쟁도 하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보완도 하면서 지금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어요. 자, 한중 첨단 산업과 5대 수출 첨단 산업. 이거 보시면 이제 한눈에 알 수 있어요. 무역 특화 지수. 무역 특화 지수. 먼저 한국 첨단 산업 무역 특화 지수를 봤더니 자, 이게 까만 게 한국선입니다. 29.9에서 점점 특화가 줄어들다가 그나마 조금 회복하는 정도? 그런데 여기 보세요. 자, 중국. 한참 우리나라하고 게임이 안 되더니 역전시켜서 우리나라가 따라가려고 하기는 하는데 자, 우리나라를 역전시켰습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3배 가까이 경쟁력이 있다가 이 첨단 산업 전체에 대해서 지금 중국이 역전시킨 상황이에요. 한중 5대 그러면 수출 첨단 산업 무역 특화를 따져보자고요. 먼저 전기 분야. 한국 확 떨어졌네요. 중국은 이거 보세요. 전기는 중국 승. 기계. 자, 한국 좀 올라가긴 했는데 중국 압도적으로 올라갔네요. 기계 중국 승. 자, 그 다음에 어빌리티.
자, 우리나라는 약간 내려왔고, 근데 중국은 엄청나게 성장했네요. 아직까지는 한국 승. 근데 중국이 무섭게 따라오죠. 화학. 자,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중국을 앞지르고 있어요. 그쵸? 한국 승. 전자 볼까요? 전자. 한국. 상당히 유리한 입장이 있는데, 지금 약간 주춤하는 사이. 자, 역시 중국도 다른 나라가 견제하면서 주춤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한국 승.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압도적으로 뭐 중국이 이겼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점점점 역전되는 상황은 분명하고요. 지금이 제일 중요한데 때마침 우리를 도와주는, 우리가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해를 받고 잘못하게 되면 우리나라 수출길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중국을 완전히 배제해버리면요, 우리나라 상당히 문제 생깁니다. 당장은. 왜? 해외 이전을 많이 안 시킨 상태잖아요. 아직은 세계 1위 수출입 국가 아닙니까? 중국이. 미국하고 이제 비슷해졌지만. 그런데 만약 우리나라가 노골적으로 중국을 배척한다는 인상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자, 슬슬 달래는 척하면서 빠져나와야 돼요. 결국은 중국은 믿을 나라가 못 돼요. 공산주의 국가라서. 자, 여튼 때마침 트럼프가 확 세게 때려주고 있잖아요. 이때 모른 척하고, 왜? 트럼프가 반절은 해줬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반절은. 우리가 약간 친미 쪽으로 돌아선다 한들 중국이 뭐 우리가 억지로 돌아서는 것처럼 이렇게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또 중국이 무너질 수 있는 기회고, 우리나라하고 경쟁 산업에서 우리나라가 앞설 수 있는 기회고, 물론 중국이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는 회사도 나오겠지만 어쩔 수 없는 필요악입니다. 지금 이대로 가게 되면 중국에게 잡아먹힙니다. 잡아먹혀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중국 산업 부상은 한국 최대 위기라고 여기 제목에 이제 나와있죠. 무너지는 한국 기간산업. 중국의 역습이에요. 석유, 철강, 전기차, 배터리, 첨단산업. 5년간 나프타 분해 설비 56% 중국 신설. 중국발 저가 물량 공세. 롯데케미칼 철수해버렸어요. 못 버티는 거예요. 포항, 철강, 폐쇄. 포항 지금 제철 지금 어때요? 지금 주가도 완전 바닥 기고 있죠. 근데 싸다고 잡아? 지금 이런 상황을 보시고 잡아야지. 중국산 저가 어마어마합니다. 바로 중국이 문제였어요. 석유, 철강, 전기차, 배터리. 중국 음극재 장악, 배터리 첫 적자 전환. 자, 지금 중국이 음극재를 장악하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지금 적자 전환해버렸어요. 배터리, 전기차 연쇄적 위기. 배터리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전기차 위기, 요소수 대란까지 확산됐습니다. 자, 중국 전력 단가 우리나라의 절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경쟁을 할 수가 없죠. 국민소득이 높고 인건비가 높은데, 자, 양극재, 분리막 역시 눈물을 머금고 축소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투자하고 끌고 가도 시원치 않은데 그거 할 수가 없어요. 중국 때문에. 예전에는 중국이 없었기 때문에 뭐 크게 신경 안 쓰고 끌고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경쟁을 하면서 수출을 해야 하는데 적자나는데 팔수록. 첨단산업. 자, CES 참가 기업 30%가 중국 기업이에요. 기술업이죠. 중국 같은 경우는 정말 많아요. 플라잉카, 로봇, 드론 등 전방위적으로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이 첨단 산업에서 세계 최초 외골격 로봇을 만들었고, 롤러블 노트북. 더군다나 우주 산업도 지금 세계 최강이잖아요. 중국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거 보실래요? 자,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우리나라 2016년부터 24년. 최근에만 보면 23년 444억 흑자, 398억 흑자.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흑자가 많아요. 이제 트럼프한테 지금 관세에 약간 불리한 작용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제가 이게 좀 안타깝다는 거예요. 자, 이제 댓글들 보면은 저는 이제 이게 정치가 아니고 이게 경제이기 때문에 저는 중도예요. 정치적으로 이제 국가적으로 따지면 그것도 별개 문제지만 제가 정치해가지고 뭐 하겠어요. 전혀 그러고 싶은 마음 1도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자, 대중국 무역 수지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때 보세요. 적자는 낼 수밖에 없었는데 너무 많이 났잖아요. 그렇게 싫어하는 중국 놈들한테 이렇게 적자 내놓고 뭐 할 말이 있습니까? 지금 막판에 흑자를 좀 돌리긴 했는데, 중국을 철저하게 배척만 했지 중국을 활용하고 이용할 생각을 하나도 못한 거예요. 뭐 문재인 정부가 친중 정책 썼다고 하는데 적어도 이 지경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실도 기하면서 반중을 꾀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 대미 대중 수출의 격차 추이. 지금 다행인 건 중국이 있는데 지금 중국하고 최근에 24년에 미국, 파란기 미국이에요. 어떻습니까? 자, 격차가 확 줄어들고 있네요. 이제 중국과 미국의 무역량이 이제 균등. 왜 중국 것을 자꾸 해외로 지금 이전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요. 여기 보시면 중국 몰락은, 그래서 중국의 몰락은 아까 적자난 거 보셨잖아요. 중국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망하게 생겼잖아요. 여튼간에 내용 보니까 끔찍하지 않아요? 언제 중국을 상대로 그렇게 적자난 적이 있습니까? 자, 중국 몰락은 한국 경제 성장의 필수 요인입니다. 중국이 죽어야 한국이 살아요. 중국 첨단 산업 몰락하면 한국 대반전 상황. 여기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여기 뭐 뉴스에서 나오잖아요. 이건 근데 댓글에 보면 중국이 무너지면 우리나라도 무너진다. 뭐 누가 그거 모릅니까? 근데 중국이 안 무너지고 더 발전할수록 상승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죽어요, 그냥. 중국 경제 부상, 중국 첨단 산업, 중국 몰락 한국 호재. 중국 미국과 패권 전쟁 53개에서 중국이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미국을 대상으로. 양자 컴퓨팅, 반도체, AI. 이 부분에서는 아주 경쟁력이 대단합니다. 새로운 품질 생산력, 경제력, 미국을 이어받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훨씬 이상으로 중국이 따라붙었다 이 말이에요. 따라붙었어요. 물론 상당수가 기술을 빼돌린 탓이에요. 자체 기술 개발보다 빼돌린 게 훨씬 많아요. 그래서 비열한 나라라고 저는 판단해요. 중국 첨단산업. 자, 정부 주도의 첨단산업, 빅테크 대량 투자, 우한 500여 대 완전 자율택시 운영,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땅도 넓겠다, 인구도 많겠다. 이장신도시 10만 사업체, 하이테크 산업을 하고 있고. 단 이게 이렇게 하다가 부동산이 무너지면서 또 지방정부 금융이 붕괴되면서 이게 주춤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트럼프가 또 한번 빵 때려주고 있죠. 해머로. 해머 한 대 맞으면 이 머리가 완전 덜덜덜덜 그럴 거예요. 한 10년만 덜덜덜덜 했으면 좋겠어요. 중국이. 오해하지 마세요. 또 한 번 얘기할게요. 자, 중국 조선족 고려인은 중국이 아니에요. 설령 국적이 중국이라도 그분들 이제 탈북한 사람들. 자, 중국 조선족 고려인은 정말 잘해줘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도. 자꾸 중국인이라고 할 게 아니에요. 그분들 우리나라 와서 일시키고 같이 또 상생하고 같은 핏줄이잖아요. 왜 못 잡아먹어서 안 달랍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그 동포주의도 중요한 거예요. 왜 자꾸 조선족 고려인들을 멸시하면 안 되죠. 그분들을 최고로 정말 여기면서 상생을 해나가야 돼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제 방송을 보시는 혹시 중국을 제가 자꾸 비판한다고 하더라도 조선족이나 고려인들은 오히려 힘을 주세요. 여기 보시면 중국 몰락, 한국 호재, 미래산업, 한국과 치열한 경쟁 우위, 부동산발 중국 붕괴, 결국 소비 수출이 지금 양쪽 무너지고 있죠. 우리나라도 지금 소비도 안 되고 수출도 안 되는데 중국도 그래요. 자, 중국 국가부도가 나기 일부 직전. 제가 국가부도 선언하는데 사실 지방은 국가부도기 때문에 선언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거짓말하냐고 뿔내지 마세요.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니까 그냥 시진핑이나 공산 일당이 정권 포기하지 않는 한은 선언을 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상 선언은 같은 거잖아요. 중국 국가부도 및 침체, 한국 최대 수혜를 입는 거예요. 그거는 맞아요. 지금 생각보다 중국이 엄청나게 기술을 빼가고 얼마 전에도 빼가려다가 들키고 또 실제 경쟁력에서도 우리나라를 앞선 분야가 많고 미국도 턱앞까지 쫓아왔고 때마침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반중 정책을 시도하니까 우리나라는 모른 척하면서 따라가가지고 중국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격차를 벌여야죠. 중국 3대 국가부도 터졌다. 자, 트럼프발 무역 전쟁을 견뎌내려면 지금 중국은요 2,000조 원 지원책 해도 살아날까 말까. 이게 공산주의의 한계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일당 독재로 모든 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권력은 공산당복,
부자들이 계속 있질 않죠. 다른 나라로 유출해버리죠. 중앙공산당이 또 분열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잘 버텼는데 뜻대로 안 되게 되면 시진핑이 버틸 수 있겠어요? 내분이 일어나겠죠. 지금 미국이 노리는 건 그거죠. 다민족, 다언어. 또 이렇게 돼야 돼요. 지금 만주 땅이 우리나라 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만주 땅이. 고구려 땅, 발해 땅, 고조선 땅. 그 역사가 얼마나 긴데요. 겨우 1000년, 2000년 우리나라 땅이 아니었다고 그냥 거기는 다른 나라 땅, 중국 땅 이렇게만 생각하실 일이 아니에요. 민영기업 한계, 국영으로 성장 불가능. 미국과 이제 패권 경쟁, 솔직히 패권 경쟁 잽도 안 되죠. 그렇지만 패권 경쟁 코앞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누르려고 하는데 미국 무역전쟁 맞서려면 2000조가 필요하고 미 패권 전쟁 우위에도 중국 계속 죽이려고 아예 끝장까지 갈 것 같은데요. 미국 반도체 수출 통제를 철저히 하고 중국 발전을 끝냈다. 자, 근데 다만 중국이 이제 원자재 가지고 위협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영토 분열, 영토 폭동, 신장, 위구르, 내몽골, 동북 삼성 여기 분할되면 어우 최고죠. 족속으로는 흉노족, 돌궐개, 티베트계, 한족 문화권 이렇게 나눠주면 좋죠. 시진핑 1인 분기후 이합집산 영토 분열 이게 환상의 저건데 뭐 이런 꿈을 안 꾸더라도 그냥 중국이 한번 좀 주춤했다가 한 5년에서 10년간만 주춤했다가 그때 우리나라는 완전히 자 이제 대만하고 일부 경쟁도 있지만 그래도 완전히 세계 최강으로 반도체, 배터리 이런 거 다 AI까지 끌고 가면서 세계 이제 초격차 시대에서 완전히 따라오지도 못하게끔 만들어야죠. 그리고 기술 유출한 사람들은 사형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라 존망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너무 약한데 사형 분명히 무기징역도 아니에요. 기술 유출은 사형으로 다스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돈에 환장이 갖고 매국질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중국 문제 8가지 미중 패권전쟁 가장 큰 문제죠. 지금 중국은 과도한 부채 기업 부채 심각 중국이 내분도 문제예요. 지금 미국은 둘째고 스스로도 부채가 많아요. 홍콩 대만 문제 이미 지나가긴 했지만 주변 국가하고 국토 문제다 지금 모든 나라하고 충돌하고 있어요. 지방정부 기업 디폴트 확산 지금 지방정부나 지방은행이나 지방기업이 지금 무너지고 있고 하니까 중앙정부는 골머리가 아플 거예요. 공산정권의 이게 한계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인건비도 올라가가지고 중국도 이제 중국 인건비를 쓰려고 남아있는 회사들이 없어요. 다 나갔어요. 1대1로 괜히 일으켜가지고 적자 아프리카라든가 처음에는 저기 1대1로 아시아 아프리카 이쪽에 영역을 넓혀서 좋았죠. 근데 돈 빌려주고 돈도 못 갚고 지금 중국은 돈 없어서 쩔쩔매고 자 부동산 폭락 헝다 비구이난 완다 완커 다 묻었어요. 자 미중 패권 전쟁에서 일단 중국이 불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이왕 나온 김에 조금 걱정되는 것은 중국의 핵이에요. 핵. 항상 핵이 있으면 네 까불면 한번 핵전쟁 해볼래?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무서워요. 그러면 압도적으로 미국의 핵이 더 핵탄두가 많으니까 할까? 못합니다. 핵 만드는 것은요 순식간이고 자폭을 해도 지구 멸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복잡해요. 정말 복잡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뭐 중국도 지 죽을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마음대로 그냥 드라이브를 지금 걸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저는 봐요.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중국 디폴트 6가지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고 있어요. 지금 금융, 부동산, 실업. 정치적으로 지금 불안합니다. 보도가 안 될 뿐이에요. 시진핑 불안, 신뢰 하락, 트럼프 패권 전쟁, 관세 폭탄. 그럼 중국은 지금 소비가 수출이 안 돼버리면 소비도 안 되니까 회복 불능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투자 매력 상실, 자본 이탈, 주식은 계속 지금 반등하는 듯 하다가 또 추락하고 경제지표 악화, 디플레이션, 실업, 청년 실업률 심각하죠. 20%가 넘어요. 성장률, 소비, 미래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정부가 해결을 할 수가 있을까? 공산주의 국가가. 또 1만 달러 국민소득의 한계라는 말도 나오죠. 중국 한계점 도달한 듯. 여기서 무너져야 한다. 하루에
은행이 파산한대요. 금융 시스템이 대혼란이에요. 중국은 지금 세계의 민폐, 저가 디플레 수출해갖고 과잉 생산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국내 소비가 안 되니까 수출하는 거예요. 이렇게 국가가 휘청거리고 지금 유럽부터 아프리카까지 다 피해를 보고 있어요. 경쟁 국가들, 수출 경쟁 국가들이 다 피해 보고 있어. 손익 급감. 그 수출을 또 중국이 많이 해봤자 남는 수출도 아니에요. 그러니 지금 중국이 어려움에 빠진 건 맞아요. 은행 파산, 농촌은행 중심 24년 만에 59시 통폐합돼요. 농촌 중심으로. 하루에만 파산이 은행이 8개. 도미노 식으로. 자, 부동산 붕괴로 금융부채까지 또한 왔죠. 청년지역 분배 실패. 지금 중국의 가장 큰 문제는 분배 실패예요. 공산주의 국가다 보니까. 중국 내 청년 실업이 4,700만, 20% 초과. 청년들이 들고 일어나도 할 말이 없어요. 청년과 중장년층의 무기력. 노년, 나이 먹은 노년만 쌩쌩해요. 초기에 돈 벌었거든요. 그리고 공산당만 쌩쌩해요. 정부와 인민 간의 부의 분배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이게 폭탄이 될 거예요. 자, 중국 경기 부양책, 백약이 무효다. 제가 한 말 아닙니다. 문화일보에서 나왔잖아요. 돈을 767조 쏟아부어도 60% 관세로 대응을 해도 가장 결정타가 뭔지 아세요?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구조조정. 구조조정이란 말은 막말로 공산주의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중국 정부의 막다른 길, 실패하면 경제 침몰인데 이게 어려워요. 이게. 또 자기들의 공산주의자들의 살을 깎아버리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항상 내분이 제일 위험한 거 아닐까요? 그러면 또 달래야 한다고요. 아무리 강력한 파워의 힘을 갖고 있어도 공산당을 상대로 싸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구조조정이 또 안 돼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정말로 이해합니다. 이게 정말 인상 찌그리고 있는 모습이 시진핑이 이해해요. 중국이 경제 위기가 터졌어도 공산주의 특성상 경제 금융위기를 선언할 수는 없지만 주가 하락과 자본금 이탈 등으로 위험 수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